네,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코너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시간. 시초카 필승주, 다음 주 필승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한국의결권대행 증권맨 리그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시장에서 꼭 봐야 될 전략과 또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종목 한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우원명 부대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예상 기관과 보유 기관과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한 달 정도 보유를 준비할 거고요. 예상 수익률은 현재보다 20%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필승주인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엔터주 중에 하나예요. 뭐 잘 아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SM이에요. SM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이를테면 그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는 엔터기획사 가지고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9월 달에 좀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아이돌 그룹, 보이즈 그룹이 데뷔를 뭐 이번 달에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초에 또 기업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IR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 IR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뭐 기업의 내용들을 좀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악재보다는 기업 전체적인 흐름에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홍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업 IR이 예정에 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오르는 경우가 사실 확률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SM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SM 저도 알아요. 그 예. 남자 아이돌 그룹 라이즈가 예. 이번에도 신규 데뷔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엑소를까지 약간 SM은 남자 아이돌 그룹의 명가였거든요. 예. 명 엔터테인먼트였는데 NCT가 조금 아쉬웠다. 예.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워낙 잭팟을 예, 터뜨렸기 셌기 때문에 때문에, 예, 예. 아쉬웠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라이즈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SM을 한 달가량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더 가격 전략까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SM을 뭐 한 달 정도 보시자고 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이제 오늘 9월 초 조금 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첫 다음 주죠. 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기본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은 지수는 조금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고 또 조금 많이 빠지면 또 사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성장 섹터에 몰려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업종도 마찬가지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재료나 그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며칠 동안 요즘 계속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급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시장 분위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지수 자체는 크게 이제 변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뭐 대형주 가지고 수익을 내기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적으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아마도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당장의 어떤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물론 재료가 나오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3분기 실적이 일단 기대감들이 이제 그 이후로 9월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한 달가량 정도는 10월 초까지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대감들이 주가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SM을 한 달 정도가량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실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2분기까지 나온 실적은 예를 들면 매출액이 4,430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반기 동안에 540억 정도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요. 보시면은 반기까지 매출액이 4,430억이었는데 3분기 한 분기만 대략 매출액이 3,200억 정도니까 네.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한 520억 정도니까 1분기, 2분기를 합친 것만큼 수준의 3분기, 한 분기 동안에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SM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그 잘 아시는 이수만 그 프로듀서께서 맞아요. 이제 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 조금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바뀌고 나서 멀티 레이블 형태로 이제 체질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신규 예를 들면 뭐
아이돌 그 보이즈 그룹이 또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뭐 데뷔가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신규 이제 아이돌 그룹을 그룹이든 어떤 가수를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네. 이제는 한 명의 한 그룹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어떤 동시적으로 어떤 그런 아이돌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체제로 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이제 이를테면은 그 이수만 그 프로듀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지급했던 라이크 기획에 지급했던 그 로열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를테면 비용 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금액이 아마 올해는 연간으로 봤을 때 한 3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SM의 어떤 실적에 계속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비용이 통제가 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아이돌 그룹들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로 이제 그 데뷔하는 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감안이 된다고 친다면은 비용과 수익 쪽에서 둘 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그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SM을 일단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SM에 있어서 명과 암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예, 그 라이크 기획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수만이 없는 SM이 과연 그 아이덴티티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예. 광야를 만든 사람이 이수만 프로듀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의구심은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 주가 흐름이라던가 뭐 팬덤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수만 프로듀서의 공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20% 정도의 수익률을 누린다고요? 예. 일단 가격 목표 전략은요? 가격은 1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목표 가격 16만 원은 직전 고점 근처의 가격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대에서는 어쨌든 실적 가늠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16만 원 정도가 이를테면 올해 온기로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5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늠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봤을 때 대략 한 20% 상향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룸이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16만 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수준이 예를 들어 10만 4천 원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가격을 깨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좀 차트가 좀 무너지는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만 4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현재 시간외 시장에서는 13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SM의 주가는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가장 주요 핵심 투자 전략, 필승 전략 한번 볼게요. 우원명 부대표가 꼽은 다음 주 필승 전략은 두산 로보틱스 IPO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를 꼭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 예측 기간 때문입니까? 뭐 그 기간이기도 하거니와 같이 맞물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최근 들어서 사실은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 예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희망 공모가라 그래가지고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에서 우리는 2만 1,000원에서 2만 6천 원 정도 밴드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 가격으로 공모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기관 투자가들이 그 가격 대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고 기업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또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고 뭐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래서 가격을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희망 공모가가 지금 2만 1,000원에서 2만 6천 원으로 밴드가 정해져 있는데 공모 예정 물량은 한 1,600만 주 정도 신주로 발행이 될 물량 예정이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신주로 발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모하는 회사들이 과거에 이제 구주주 지분을 또 매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왕에 있는 구주주들 배를 불리는 과정으로 공모 과정을 이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부정적인데 다행스럽게도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전량 신주로 이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공모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1,620만 주 정도 전량 신주 발행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3조 원대로 훌쩍 넘어가 있는 4조가 상황이기 넘었어요. 4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 두산 로보틱스 이 청약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수요 예측의 결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결정되는 공모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그 주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뭐 좋은 형태로 나오든 아니면 좋지는 않은 형태로, 그러니까 예상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든 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쉬어가는 텀을 마련해주는 그런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공모주 청약 과정, 이 절차를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4조가 넘었어요. 예.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예상 밴드를 따른 추정을 해보자면은 시총이 한 1조 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예.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를 따라가면 키가 맞출 테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스탑을 하느냐, 아니면 같이 거기서 점프를 또 하느냐, 이거는 그때 분위기와 그 열기를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로봇주에게 고점 신호 혹은 그때의 타이밍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해야 된다.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 지금 예. 거의 살아남은 테마라고 해야 되나? 예. 실체가 있는 테마가 로봇이거든요. 예. 요게 사라지게 된다면 AI라던가 다른 테마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 시가총액이 이제 희망 공모가 밴드로만 본다면 1조 한 7천억 정도 수준에 일단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공모가가 이 희망 밴드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은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에 이제 이를테면 뭐 공모를 하게 될 때 아마 1조 7천억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한테 수혜치 경쟁률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주가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넘어가면 일반 청약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청약 경쟁률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마다 로봇 관련주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어떤 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팔아놓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필승주는 SM이고요. 필승 전략은 두산 로보틱스 IPO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 정리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